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은 5월 16일 오전 5시 17분입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에 버블 붕괴 그 영상 올리고 나서 증시가 시원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혹시나 더 올라가더라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은 해지를 하면서 꼭 따라가야 된다. 해지를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금은 꼭 사야 된다. 금은 무조건 사야 된다. 금을 샀으면 최소 2년은 홀딩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롱 포지션을 잡았을 때 금이 아주 해지를 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테크는 그 전에 다 팔고 없고요. 당연히 그 상승 부분은 마지막 상승은 못 먹었습니다. 못 먹었고, 그러나 옥시덴탈을 가지고 있고요. 옥시덴탈. 원유 쪽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원유 가격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 SPR 전략 비축유가 없습니다. 최근에 원유 가격이 원유 공급량이 늘어난 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보조금으로 쓰이는 그 자금을 빼서 SPR을 채워넣었어요. 그래서 재고량이 잠시 늘어나고, 그러면 SPR 채워놓으면 뭐해? 미국 시민들이 쓸 건데 쓰면 또 재고량이 줄어버리고, 그럼 유가는 또 상승을 합니다. 원유와 테크는 상반된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금과 그 다음에 옥시덴탈을 계속 가지고 있지, 테크는 이제 안 쳐다본다. 오르든 말든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원유가 폭등하면 옥시덴탈이 어느 날 폭등해 있으면 그때 테크는 바닥일 것이다. 그때쯤 테크를 투자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거 위험하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드렸듯 저도 솔직히 자료 보고 놀랐어요. 그 전에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건 아니다. 그 논문이 있었고요. 그게 진짜 현실로 되네요. 현실이 되는데 생각보다 좀 더 리얼하게 나오네요. 이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서서히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상승하는데, 그게 이제 코어핏이 YY 기준으로 한 3.6, 3.9 여기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순수 논문일 뿐,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만들려면 유가가 올라가야 돼요. 핵심은 원유에 어떤 충격이 와야 그 논문의 정당성이 더 부과가 됩니다. 관세를 딱 때리면, 오늘 PPI를 보시듯, 오늘 PPI가 낮게 나온 거는 멤버십 분들한테도 알려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고, 전달에는 유가가 좀 그랬죠. 어쨌든 이게 관세를 딱 때려버리면 그 후폭풍으로 인해서 PPI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냐? 그 관세 때린 거를 생산자가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흡수를. PPI라는 거는 생산자가 만든 물가, 원천 물가잖아요. 쉬운 예로 아이스크림, 우리가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CPI는 빙그레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소비자, 이마트 가격이고요. 이마트에서 우리가 빙그레 아이스크림 1,200원, 콘 요번에 1,4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아이스크림 1,400원, 그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관세를 때려서 바닐라 향 원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최종 소비자가 따는 그 가격은 1,000원에서 1,400원 올라갔으면 400원의 CPI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PPI에서는 그 영향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격 전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 기업들이 가격 전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흡수를 해버리니까 PPI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흡수를 안 하고 고객한테 가격 전가를 시키려고 했으면 이 생산자 가격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관세를 선행해서 때리는데 그 충격을 고객한테 전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돼요? 물건은 팔아야 되고 최초 생산하는 그 물건 가격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업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이 관세를 때렸을 때 정가가 되는 그런 상품은 무엇일까? 필수, 정말 필수.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거는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없으면 안 돼 하는 항목들. 그런 거는 관세 정가를 시켜버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글로벌 향해서 관세를 때렸어.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어. 근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 물품 중에 이거는 정말 없으면 안 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제주도에 살면서 알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근데 저가형 중에 이거는 정말 없으면 안 돼. 알리에서도 최근에 가격을 좀 올렸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없으면 안 돼.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판매 욕구가 줄어들겠죠. 고객들이 그걸 사려고 클릭을 안 하겠죠. 클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실적 때 주가가 폭락하죠. 맞잖아요. 그러면 재고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PPI가 낮게 나온다고요. 낮게. 한 PPI 세부 항목 중에 PPI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 산업군은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그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님이 아주 현명하게 그 관세를 3개월 정도 유예를 시켰어요. 그게 각종 핵심 부품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판도가 뭔지 아시겠죠? 인플레이션 데이터 개념은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종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버블이다. 이거는 버블이 붕괴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쇼스 역할을 하기도 하는 골드를 가지고 있고요. 골드는 쇼스의 역할뿐만 아니라 롱의 역할도 합니다. 왜? 그 롱은 달러가 하락할 때 글로벌적으로 달러의 그 지위가 하락할 때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골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드를 쇼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달러 대비 상대적 가치로 우월한 자산이기 때문에 골드는 절반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옥시덴탈입니다. 옥시덴탈.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버크셔가 이거를 손실이 나도록 놔둘 리가 없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아시겠죠? 큰 그림을 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핵심은 저는 지금 버블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잠시 반등한 것뿐이다.